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CNN에서 일종의 사고가 생겼습니다. 무슨 사고냐 하면은 이 보도와 관련된 사고입니다. 거기 CNN은 요새 트럼프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입니다. CNN과 뉴욕타임스가 가장 비판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루 종일 트럼프 비판하는 프로를 만드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이건 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트럼프도 CNN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적으로 나오고 공개적으로 CNN을 비판하고 이렇게 일종의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론과 권력을. 그런 와중에 이 CNN에 특별 취재팀이 있습니다. 그 특별 취재팀에서 며칠 전에 보도하기를 러시아의 투자기금과 트럼프 측 사람 누구와 유착 의혹이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때 미국 대통령 선거 때 푸틴이 지시를 해가지고 트럼프를 당선시키는 방향으로 러시아 정보기관이 여러 가지 공작을 했다. 거기에 트럼프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호응을 했는지 뭐 연락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서로 러시아 사람하고 만나고 한 흔적이 있다 해서 이걸 지금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CNN이 그런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이 기사가 문제가 됐습니다. 이 기사의 당사자인 이 기사에 거명이 된 스카라 무치에 이름이 좀 독특하군요. 스카라 무치에라는 사람이 전혀 나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 때문에 이런 인사조치가 이루어진 건 아니고 CNN이 내부적으로 이 문제의 기사를 리뷰를 한번 했답니다. 리뷰를 해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발견됐다 그래요. 이 의혹 제기 기사에 가장 중요한 게 그런 의혹을 제기할 만큼 근거가 약하다. 제시된 자료가 약하다. 그런데 여기에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으로서 인용된 뉴스 소스가 한 사람밖에 없다. 이 한 사람의 주장에 너무 의존해가지고 이런 기사를 내보냈는데 이거는 CNN이 가지고 있는 보도 기준과는 맞지 않다. 적어도 여러 사람 복수의 취재원의 이야기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한 사람의 주장이 쏠렸다. 이렇게 해서 이 기사를 취소를 했습니다. 이 기사는 그러나 크게 취급되지는 않았어요. 크게 취급되려면 CNN은 뉴스에 브레이킹 뉴스 이런 데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 않고 인터넷판에 나와서 뿌립니다. 인터넷 그리고 SNS를 통해서 좀 퍼져갖고 그러면서 이 취재를 담당했던 세 기자 한 사람은 에릭 리커트 브라우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뉴욕타임스 기자 출신인데 퓰리처상을 받은 기자입니다. 렉스 해리스라는 사람은 이 취재팀의 부장입니다. 토마스 프랭크라는 사람이 이 기사를 쓴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기자, 한 사람은 편집 책임자, 한 사람은 그 조직의 책임자, 이 세 사람이 사표를 냈습니다. 그 사표를 CNN이 수리를 했어요. 수리를 하면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오보라스가 아니라 취소하는 것은 기사를 취소한 것은 오보라스가 아니라 근거가 약함으로 그 기사를 취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 사람이 낸 사표를 수리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여기
이 책임자인 해리스라는 사람이 짤막하게 그만두는, 이분은 2001년부터 CNN에서 일을 해가지고 아주 핵심 그 데스크 일을 봐왔던 사람입니다. 이 해리스라는 사람이 2001년부터 CNN에서 일을 해서 벌써 17년째인데 짤막한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CNN은 정확성과 공정성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한다. 우리가 물러나는 것은 바로 이 CNN이 추구하는 정확성과 공정성을 위한 것이다.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짤막한 성명을 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한국 언론은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 정도 문제 있는 기사. 이게 문제라서 기사를 취소할 것 같으면 한국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 기사 대부분은 취소 대상이고, 그걸 취재한 사람들은 아마 면직 대상이 돼야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국 기자들은 이 기사를 읽어보면 이게 왜 이 세 사람이, 그것도 아주 유명한 기자 세 사람이 사표를 냈는지에 대해서 감이 안 올 것 같아요. 감이. 만약 CNN이 이번 이 기사의 처리 과정을 통해서 CNN이 가지고 있는 내부 규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혹을 제기할 때는 그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여러 명의 증언이 있어야 된다. 한 사람 증언으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런 기사를 내부적으로 검열할 때는 첫째, 팩트를 체크하는 부서에서 검열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의 검열을 거쳐야 됩니다. 이 과정이 좀 소홀했다고 그래요. 오보가 아니지만은 의혹을 제기할 만한 근거가 약하다. 취소를 했습니다. 이 기준을 한국 언론의 보도에 제기한다면은, 특히 탄핵 보도에 제기를 한다면은 아마 살아남을 기자, 부장, 편집국장이 과연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발행인까지 그만둬야 될 그런 엄청난 오보가 쏟아졌고, 그 오보가 지금까지도 수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근데 광화문 광장에 10만 명쯤밖에 안 모이는데 이걸 100만 명 모였다고 쓰고, 차은택이라는 사람이 밤에 수시로 청와대에 들어가서 여자 대통령을 만났다 하는 오보도 쓰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한국의 거의 모든 언론이 가담을 해가지고 근 1년 동안 썼는데 검찰은 근거가 없다 라고 했는데 어느 한 사람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병우 씨의 무슨 그 아들 의경으로 근무하던 이 사람이 운전을 했는데 그 운전 자리가 꽃보직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것도 근거 없는 걸로 밝혀졌고, 그 다음에 우병우 씨의 가족에까지 또 취재를 확대해가지고 우병우 씨 장모와 최순실이가 골프를 쳤다가 이런 보도가 나갔는데 이것도 근거가 없고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고 등등, 이런 것의 엄청난 오보와 CNN의 어떻게 보면은 한국 기준으로는 사소한 착오에 대한 엄격한 인사조치가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미국 기자들이 어떻게 취재를 하느냐 하는 것을 실감 있게 알 수 있는 영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팟라이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년 전에 아카데미상 받은 작품이죠. 스팟라이트. 이것은 보스턴에서 나온 보스턴 글로브라는 신문사에 있었던 특별 취재팀 이름입니다. 스팟라이트. 한 5명이
5명이 매사추세츠주는 원래 이 천주교가 강한 데입니다. 이 신부들이 어린이를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 거기에 가담한 신부들이 수십 명이다 하는 제보를 받고 그것을 확인해가는 과정이 스포트라이트라는 영화입니다. 이것은 이 보도로 해서 퓰리츠상을 받았습니다. 보스턴 글로브가. 그러니까 이 극영화지만은 사실은 다큐멘터리처럼 아주 정확하게 만든 영화입니다. 그걸 보면은 미국의 기자들이 사실 확인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치밀하게 성실하게 하느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등장하는 기자들은 꼭 무슨 노동자 같아요. 옷도 흐름하게 입으면서 확인해야 될 집 앞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욕도 먹고,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 서류 뒤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확인하고 전화 걸고 하는 그 확인 과정이, 그게 무슨 아주 영웅적인 무슨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 치밀하게 확인해 간 과정, 특히 상대방의 반론도 들어주고, 그래서 사내의 어떤 토론 과정을 줘서 기사를 내보내는, 그것이 한국의 취재 관행과 너무나 다르므로 저는 스포트라이트라는 이 영화는 무엇보다도 한국 기자들이 봐야 될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평은 자유지만 사실은 신성하다고 합니다. 논평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다를 수가 없죠. 사실은 신성하니까 그 사실 보도의 직무를 가진 기자도 그만한 권한이 있으면은 거기에 따른 의무 또한 약하지 않다. 그걸 CNN이 잘 보여주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